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2월 24일 개봉 한국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입니다. 제목이 길어서 한국에서는 오세이사라고 줄여서 부르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일본 소설이 원작이고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2022년에 일본 영화가 나왔습니다. 소설과 영화 둘 다 한국에서 히트했어요. 특히 영화는 우리나라에 개봉한 일본 실사 영화 중에서 러브레터에 이어 역대 흥행 2위, 관객수가 121만 명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괴물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을 때도 관객수가 56만 명이었거든요. 그 정도 관객수도 대박이라고 했었는데 일본 실사 영화가 한국에서 121만 명은 어마어마한 흥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고요. 총평부터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잘 만든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작 소설과 일본 영화 둘 다 봤거나 둘 중 하나라도 본 사람이라면 분명 크게 아쉬움을 느낄 만한 요소가 있긴 하거든요. 그 말은 이 영화를 가장 재미있게 볼 사람은 원작 소설과 일본 영화 둘 다 안 본 사람이다. 내용을 전혀 모르고 보신다면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작 소설과 일본 영화 둘 다 우리나라에서 히트했으니까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내용 다 알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분명히 아쉬움을 느낄 요소가 있다는 거. 저는 소설은 안 읽었고요. 일본 영화만 봤는데 한국판, 일본판 비교해서 서로 더 나은 점, 아쉬운 점이 각각 있어요. 대체로 일본판이 더 낫다는 반응이 우세할 것 같은데요. 저는 서로 장단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비등비등. 하지만 역시 일본판이 좀 더 낫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판도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 일단 일본판을 본 사람들은 한국판에 대해서 다들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캐스팅이 아쉽다. 뭐 배우가 얼마나 예쁜지 잘생겼는지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용이랑 캐릭터 설정하고 아예 어긋나버리는 캐스팅. 남자 주인공이 병약하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냥 설정이기만 한 게 아니고 이 작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남주가 병약하다는 설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일본판 남주 보세요. 뭐 그다지 병약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우락부락하고 세 보이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잖아요. 병약까지는 아니어도 여리여리한 느낌은 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판 남자 주인공 키가 186입니다. 표정만 저렇게 불쌍하게 짓고 있으면 뭐해? 몸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데 키도 너무 크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 팔 근육 보세요. 도대체 어디가 병약하냐고.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되게 기본적인 개연성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인데 감독이 별 생각 없이 찍었습니다. 아니 내용이고 설정이고 상관없이 닥치고 남주는 잘생기고 멋있기만 하면 장땡인 거야? 뭐 저런 팔 근육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다 쳐도 팔에 막 힘줄하고 핏줄이 울끈불끈 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장면들도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내용에 방해만 되는 그런 장면. 이 영화 감독이 김혜영 여자 감독입니다. 그냥 감독이 사심으로 찍은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라 보면서 아 이건 좀 하는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애초에 키도 좀 적당하고 몸도 얄부리한 그런 남자 배우 캐스팅하면 될걸. 연예인들 다들 몸 관리 빡세게 하니까 그런 남자 배우를 찾기가 어려운 걸까요? 일본은 그런 얄부리하고 체구도 작은 남자 배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배우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디테일한 개연성을 무시하는 장면들이 좀 많아요. 남주, 여주 데이트할 때 여자가 도시락을 준비하는 경우가 더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남자가 도시락을 싸가는데 일본판을 보면 남주 엄마가 죽어서 내가 집안 살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요리도 잘한다. 이렇게 남주가 얘기를 하니까 여주가 요리 잘한다고 먹어보고 싶다 라고 해서 남주가 도시락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한국판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남주가 싸운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굳이 이상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는 상황이지만 좀 더 그 상황에 리얼함을 부여할 수 있는 디테일을 무시해버리는 게 아쉽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꾸며낸 상황 같은 리얼함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좀 아쉬웠다. 그 초반에 왕따 당하는 친구 크게 비중 없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 배우도 기본 피지컬과 얼굴 생김새가 전혀 왕따 같은 느낌이 없는데 억지로 왕따인 척하는 그런 연기라는 티가 너무 나는 거예요. 솔직히 좀 기괴했어요. 이거는 피지컬이 굉장한데도 병약한 설정의 남주, 전혀 왕따같이 안 생긴 왕따. 제 생각인데 감독이 여자라서 뭔가 남자 캐릭터에 궁상 맞고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남자를 순정 만화로 배웠습니다. 뭐 그런 느낌인가? 그 외에도 뭔가 다 가짜 같고 리얼하지 않은 느낌의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꽤 길게 이거를
이거를 불평하고 있지만 뭐 보다 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남주 피지컬 좋은 거? 뭐 가끔씩 팔뚝에 핏줄 불끈불끈 하는 장면 나오는 거 빼고는 대충 눈 감고 봤습니다. 그 대신 일본판보다 좋은 점이 중간부터 나오니까 이 좋은 점은 일본판과 한국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일본판에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가 있습니다. 왕따 당하는 친구는 일본판과 한국판 똑같이 있는데 왕따 가해자 무리 중 한 명이 개심해서 주인공 절친 포지션으로 턴페이스를 해버리더라고요. 일본판에서는 남주, 여주, 여주의 절친 이렇게 3명이 같이 어울리는데 한국판은 남주 절친 포지션의 캐릭터가 더해져서 4명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절친도 아니고 별로 친하지도 않다가 뜬금없이 끼어든 캐릭터예요. 아무튼 이 캐릭터가 일본판에는 없고 한국판에만 있는데 한국판에서도 그다지 중요한 역할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 캐릭터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실 일본판을 본 사람 중에서는 이 캐릭터 때문에 일본판보다 별로라고 느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판에서는 여주의 절친이 남주를 몰래 좋아하고 있거든요. 영화에서는 사실 되게 애매하게 표현되는데 아 좋아하는구나 라고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작 소설에서는 좋아하는 걸로 확실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주의 절친이 남주를 몰래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후반에 여주 절친이 막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국판에서는 여주 절친이랑 남주 절친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구도로 만들어서 물론 확실하게 사귀고 그러는 모습은 안 나왔지만 적어도 원작에 있었던 여주 절친이 남주를 좋아한다는 설정은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일본판보다 별로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판에서는 여주 절친이 거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비중도 엄청 크고 매력있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캐스팅도 진짜 찰떡이었고 후루카 코토네, 머빈 선정, 여주 친구 역할이 가장 잘 어울리는 여배우 1위, 남주 친구 역할이 잘 어울리는 배우 1위는 야모토 유마. 사실 주인공 친구 역할에 어울리는 배우라는 게 마냥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후루카 코토네가 요즘은 주연급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나? 얼마 전에 마로삐 일본판 개봉했었죠? 그거 여주가 후루카 코토네였어요. 그런데 저는 안 봤지만 평은 별로더라고요. 역시 좀 냉정하게 말해서 여주보다는 여주 친구가 어울리는 배우다. 그래도 정말 매력적인 배우이고 오세이사에서 이오리 역할 진짜 최고였습니다. 특히 그 눈물 연기. 그런데 한국판에서는 물론 여전히 비중 있는 역할이긴 하지만 일본판에 비해서는 확실히 캐릭터의 매력이나 인상 그런 부분이 좀 약해졌다. 배우가 조유정. 배우는 괜찮았어요. 물론 일본판처럼 여주 친구 역할 고트인 배우가 연기한 건 아니라서 엄청 찰떡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반에 눈물 연기라든가 전반적으로 역할을 괜찮게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 역시 남주 절친 포지션의 캐릭터가 등장한 게 여주 절친 캐릭터까지 일본판과 다른 느낌이 된 가장 큰 원인이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별로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처음에는 별로인 것 같다고 느꼈는데 뒤로 갈수록 이 캐릭터로 인해서 일본판과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판보다 낫다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각각 다른 분위기로 둘 다 좋은 느낌. 한국판이 좀 더 밝고 활기찬 느낌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된 게 후반부 전개에서도 좀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스포일러 리뷰인데 이제서야 내용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주가 선행성 기억상실증, 자고 나면 그날 겪었던 일들의 기억이 다 사라집니다. 무슨 사고를 당해서 이 병이 생겼는데 사고 당하기 전의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이후의 일들은 자고 나면 계속 까먹는 그런 상태인데 남주가 어떤 사정으로 여주한테 가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주가 이걸 받아줌. 그래서 남주가 가짜 고백이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주가 뭔가 내 인생에서 그동안 해본 적 없는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면서 사귀는 척이라도 해보자. 서로 진짜로 좋아하지는 말기라는 조건을 걸고 그래서 둘이 연애하는 신용을 하는데 신용이 아니라 이건 뭐 어떤 커플보다도 더 즐겁게 매일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연히 서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고 그런데 여주는 매일 그날의 기억을 까먹기 때문에 늘 메모하고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걸 다 읽는 거야. 모든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매일 아침에 빠르게 읽을 수 있게 정리는 해놨겠죠. 사실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가진 사람이 연애를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오세이사 외에도 첫 키스만 50번째, 일주일간 친구 등등 이 소재를 다루는 로맨스 작품들이 꽤 있어요. 애인이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애인이 생판 모르는 남이 되어버리는데 매일 아침마다 나한테 애인이 있고 어떤 사람이고 이거를 공부해야 되잖아. 그런데 오세이사에서 표현되는 두 주인공의 연애는 첫 키스만 50번째 같은 작품과 비교하면 되게 순탄하게 보이기는 해요. 이 두 작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실제 현실에 가까운지는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첫 키스만 50번째 쪽이지 않을까. 오세이사는 뭔가
판타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마냥 아름답게 그려진 연애. 아무튼 그렇게 둘이 아름다운 연애를 하는데 비극이 벌어지는 거죠. 갑작스러운 남주의 죽음. 남주가 선천적으로 심장에 병이 있어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이게 원작 소설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본 실사판에서 조금 비판받았던 전개예요. 그다지 개연성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내용이라서 물론 개연성 없는 걸로 치면 한국판 남주의 그 말도 안 되는 피지컬이 제일 개연성 없지만 그런데 한국판에서는 저는 이 전개를 굉장히 잘 풀어냈다고 보는 게요. 일본판과 한국판이 내용 전개의 시간 배치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일본판은 처음에 시작하면 이미 다 과거의 일이고 여주가 시간이 지나서 병이 회복되고 있는 단계에서 영화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주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이상하고 신경 쓰이는 느낌이 있어서 과거에 나한테 남친이 있었다 라는 진실을 찾게 되는 과정을 과거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풀어나가는 건데 한국판에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남주 여주 처음 만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시간 순서대로. 그런데 중반 지나서 어느 시점에 시간을 훅 건너뛰어요.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주가 사라진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원래 남주, 여주, 남주 절친, 여주 절친 이렇게 4명이 어울리고 놀았는데 남주는 사라지고 3명이서 어울리면서 여주는 원래 4명이 어울렸던 과거를 기억도 못하고 지난번처럼 또 셋이 어디 놀러 가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원작 소설이나 일본판 둘 다 안 봐서 내용을 전혀 모른 채 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충격적이랄까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남주가 왜 없어졌지?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들 테고 그 후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남주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본판처럼 뜬금없이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남주가 갑자기 사라진 이상한 상황을 보여주고 그 궁금증의 해소를 남주가 죽었다는 사실로 빡 하고 충격을 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건 아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보는데도 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구나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일본판도 뭐 내용은 같으니까 똑같이 슬프고 감정적인 울림도 큰데요. 그래도 뭔가 전체적으로 잔잔하게 흘러가는 느낌의 영화예요. 그런데 한국판은 초중반에는 일본판보다 더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였다가 후반에 충격을 빡 때려주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맛이 있다. 처음에 말했듯이 그래도 한국판보다 일본판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한국판도 이런 다이나믹한 맛이 일본판에 없는 큰 장점이라고 봐서 일본판이 더 낫다고는 해도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느낀 거예요. 아무튼 이 작품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남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한국판과 일본판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 후에 엔딩까지는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남주가 여주 절친한테 부탁해 놓은 일이 있어요. 병이 있다는 걸 밝히면서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여주의 일기에서 나에 대한 내용을 모두 지워달라. 나한테 남친이 있었는데 병으로 죽었어. 이런 사실을 매일 아침마다 알게 되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냐.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라는 존재는 여주의 인생에서 아예 없었던 걸로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주 절친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죠. 일기장, 수첩, 메모지, 휴대폰까지 남주의 흔적을 다 지우거든요. 정확히는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휴대폰도 새 걸로 교체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노가다. 이 최후반부 전개가 여주 절친이 남주의 부탁을 들어줘서 저렇게 하는 장면들이 특히 일본판은 여주 절친이 남주를 몰래 좋아한다는 설정까지 있으니까 작업 자체도 엄청 노가다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푸르카 코토네의 그 열연 정말 마음을 울립니다. 그런데 한국판은 앞에서 말했듯이 여주 절친의 그런 모습이 조금 덜하게 표현되어 가지고 살짝 아쉽지만 뭐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흐르고 여주는 병이 점점 괜찮아집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도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병이 낫기 전의 일들은 여전히 기억이 안 나고 남친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라도 자전거 타는 법은 까먹지 않듯이 몸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주가 남주랑 연애할 때 계속 남주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나중에 남주를 기억은 못해도 그림으로는 계속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를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결국 절친이 남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바꿔치기한 휴대폰이나 일기장도 다 돌려주고 그런데 휴대폰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주의 모습을 봐도 여주는 여전히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은 못하지만 행복했던 감정 그리고 죽음에 슬퍼했던 감정은 다 느껴져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머릿속에서 남주와 함께했던 순간들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게 됩니다. 기억이라는 건 원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 남주는 죽었고 남주의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주를 잊겠지만 여주는 오히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주에 대한 기억을 조금씩 더 떠올릴 것이다. 그런 훈훈한 마무리를 보여주며 영화가 끝납니다. 영화
영화의 마무리는 한국판과 일본판이 비슷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판이 살짝 더 나았나 싶기도 하고 뭐 거의 차이는 없네요. 전체적으로 한국판이 일본판보다 더 밝은 느낌, 특히 남주 가족의 설정도 달라진 게 있어가지고 남주 누나 캐릭터도 안 나오고 아버지 성격도 좀 다르죠. 이 남주 가족과 관련해서 일본판은 좀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판은 그런 내용도 사라졌고 전체적으로 일본판보다 분위기가 밝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 내용의 충격이 더 크게 다가왔던 그 점이 한국판의 강점이었던 것 같고요. 일본판의 최고 강점은 역시 캐스팅이 너무 찰떡인 거. 여주 절친 역의 후루카 고토네 얘기를 앞에서 했지만 남주 여주 캐스팅도 너무 완벽했죠. 남주 배우 미치에다 슌스케 병약 미소년 역할 너무 완벽하게 소화했고요. 여주 배우 후쿠모토 리코, 저 개인적으로 이 배우가 사사차차에서 하마베 미나미하고 같이 나올 때 하마베 미나미하고 비교해서 후쿠모토 리코는 좀 평범하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세이사에서는 와, 여신도 이런 여신이 없어.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었죠. 일본판은 캐스팅에 진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 한국판은 일단 남주가 전혀 병약해 보이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 특히 팔뚝에 힘줄, 핏줄 울끈불끈 하는 장면은 여자 감독이 사심부로 찍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만 눈 감아 준다면 일본판 정도의 찰떡은 아니지만 남주 추영우, 여주 신시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기도 잘하고 두 배우가 아주 매력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주 절친, 남주 절친 역할에 조유정과 진호은 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진호은은 처음에는 일본판에 없는 이런 캐릭터를 왜 넣었지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저와는 달리 이 캐릭터가 별로라고 느낄 관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에 대해서도 저보다는 안 좋게 평가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아주 재밌게 만족스럽게 봤습니다. 요즘 날도 추운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영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